배구와 함께라면 에브리데이 스페셜 V. 안녕하세요. MC 조은지입니다. 스페셜 V 함께할 스페셜 패밀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스페셜 V 역대 최장신 듀오가 아닐까 싶습니다. 두 분 합쳐 도합 무려 4m입니다. 윤봉호 해설위원, 박철호 해설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보기만 해도 거룩해지는 투샷이 아닐까 싶습니다. 두 분과 함께 스페셜 V 포스트 시즌 좀 전망을 해볼 텐데요. 또 이런 조합은 처음입니다. 두 분은 좀 어떠십니까? 그러게요. 저도 오늘 봉호 형이랑 하면서 어떤 이 스페셜 V의 토크가 또 이루어질지 좀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새롭고 제가 여기가 아니면은 철우랑 철우 위원이랑 저랑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또 이날을 기대하면 또 옷 컬러도 두 분이 맞추신 거 아닌지 좀 조심스럽게 의심을 해보는데요. 봄이잖아요. 네. 저희 퍼스널 컬러. 네, 상큼한 두 분의 이 퍼스널 컬러 민트와 함께 또 이렇게 포스트 시즌 전망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지난 수요일에 열린 KB손해보험과 대한항공의 남자부 플레이오프 1차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기가 열린 의정부로 함께 떠나보시죠. KB손해보험의 나경복의 서브. 무기가 실입니다. 로웨이가 한 선수가 던집니다. 자, 가볍게 볼을 때리고 있는데요. 득점입니다. 블로킹이 막힙니다. 179cm의 야프 선수인데요. 2m가 넘는 러셀 선수를 잡아내네요. 2m 6cm의 카일 러셀의 공격, 받쳐놓고 공격을 했습니다. 계속되는 나경복의 서브. 오른쪽 백어택. 블락아웃하면서 분위기를 뺏어왔습니다. 이번 시즌 경민대학교 체육관에서 11경기를 치른 동안에 고속 2패. 경민대학교 8연승에 서브포인트요. 분위기를 서브득점으로 이어가는 야코! 그러니까 비에나, 나경복, 야쿠 이 세 선수의 서브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죠. 아직까지는 KB손해보험이 앞서고 있습니다. 차영석의 목적 서브. 로웨이가 빠르게 때립니다. 쫓아가죠. 침착한 연결이 필요한데요. 양손 푸시로 3간 눌렀습니다. 성공. 그대로 연타. 뚝 떨어뜨립니다. 네트 플레이. 제자리 공격. 이번에도 양손으로 밀었습니다. 반격되는 케이비. 속공 득점 박살납니다. 자, 지금 대한항공의 연결이 굉장히 좋은 팀인데요. 연결에서 이 미스가 나오고 있네요. 과연 어떤 팀이 1차전의 승자가 될까요? 차영석의 서브. 자, 올리는 한선수. 마무리를 지어줍니다. 카일 러셀. 목적 서브 성공입니다. 루키의 서브 득점.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분위기를 바꿀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분위기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카일 러셀의 서브입니다. 강서브 들어왔습니다. 서브 좋아요. 그대로 서브 포인트요. 득점입니다. 기회했던 서브 득점을 터뜨리는 카일 러셀입니다. 이번 시즌 서브 득점이 2득점. 그 가운데 한 개를 상대 경기에서 만들었던 박진석입니다. 자, 야쿠비 일단 넘겨 볼을 띄웠거든요. 나경복, 자, 못 밀어냈어요. 한 선수의 선택입니다. 선택! 자, 분위기가 삽니다. 로웨이가 한 선수 왼쪽 블로킹! 11대7 비에나의 서브였습니다. 왼쪽에 그대로 블로킹에 걸립니다. 환택이 선택 가로막힙니다. 대한항공은 공격력이 살아나고 있지 않네요. 그러니까 일단은 공격력부터 살아나야 되겠어요. 박승서 K패스 연타를 올립니다. 자, 카일러스는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이동하면서 따라갑니다. 블로킹에 막힙니다. 차영석입니다. 지금 한 선수가 김민재나 김민민 선수에게 속공을 시도하면서 득점이 나오니까 뭔가 경기 공간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중앙 백어택 이번에도 김민재가 볼을 살렸습니다. 카일러스는 볼을 때립니다. 이번 플레이 충분해요. 한 선수 한 공격입니다. 하이볼 득점의 카일러셀. 러셀의 서브입니다. 러셀의 서브입니다. 어렵게 살렸습니다. 넘겨요. 자, 이 볼을 빨리 넘깁니다. 네, 많이 그 부분이 아쉬웠지만 정한영 선수가 들어오면서 해결을 할 수 있었죠. 왼쪽 쫓아갑니다. 한 선수가 볼을 살렸어요. 살렸습니다. 로웨이가 로웨이 준비. 다이빙 대고 자, 팬케이크 됐습니다. 나경복은 욕심을 잡고 있습니다. 자, 반대편 성공. 연속 득점의 정한영. 이제는 동점됐습니다. 이어지는 한 선수의 서브. 상체가 들립니다만은 리셋을 합니다. 대각선 득점의 나경복입니다. 완벽했습니다.
범실이 없다는 것이 눈에 띄는데요. 자, 그만큼 완벽한 경기를 만들어내고 있는 나경복입니다. 블랙아웃 됐습니다. 바로 쫓아갑니다. 김민재 서브 3점! KB 손에 보면은 박상하 선수가 있습니다. 박상하의 서브 리시브가 다소 짧았습니다. 그대로 임팩트를 줍니다. 러셀 서브가 강한 카일 러셀. 나경복이 힘있게 견뎠습니다. 끊어냈어요. 세트를 끝냅니다. 2대0입니다. 세트 스코어 2대0. 지난 1세트와 2세트를 뛰었던 한 선수를 대신해서 이번 3세트 유광호 선수가 투입되면서 팀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한 점을 앞서고 있는 대한항공 셔버스인데요. 박규희 세터 유광호의 서브 가운데 움직이면서 비틀어치는 차영석입니다. 수술 플레이가 많이 나올 거예요. 양팀 선수들이 간절한 서브 득점. 정지석 짜릿함을 느낍니다. 정지석 선수가 이 서브 턴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거예요.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었던 것을 풀어낼 수 있는 거니까요. 본인뿐만이 아니고 팀의 각성 수준도 높일 수 있는 서브 득점이에요. 이 김민재가 중앙에서 속공 득점과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보세요. 서브 득점까지 뽑아냅니다. 김민재, 돌아온 김민재. 그러니까 선수 교체가 이렇게 흐름을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날개가 엄청 중요합니다. 리세브를 합니다. KB 사이버 추가입니다. 라인을. 금을 밟았습니다. 라인을 밟았습니다. 범실이에요. 상대 경기에서도 서브 6득점이 있어요. 정환용의 서브였습니다. 중앙에서 움직입니다. 그러나 오른쪽 빼가 타겟입니다. 연속 범실의 비에나 선수 뭐랄까요, 집중력이 약간 떨어진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21대16 정환용의 서브 어렵게 교정된 나경복. 자, 바운드를 살리고 있습니다. 한타기 범실입니다. 확실하게 뭔가 긴장 수준이 떨어지고 있는 KB 손해보험 스타스. 차영석의 서브 세트를 끝났습니다. 점수 13대12 유광호의 서브. 자, 5번 자리 쪽으로 볼을 줬습니다. 그리고 중앙 백어택 쫓아갑니다. 정기석 마지막에 살려요. 연결 살려요. 좋아요. 연결 좋아요. 올라왔어요. 리바운드 플레이 한 번 더. 이번엔 오른쪽 정민소 황태기 피에라. 자, 코트 안쪽이죠. 한 번 더 줍니다. 백어택 약속이에요. 백어택 성공. 고득점의 정환용 선수입니다. 점점 서브가 잘 들어가고 있는 대한항공인데요. 자, 살립니다. 그래요. 유광호의 선탈. 정환용이 살리고 왼쪽 터치했죠. 정지석 선수가 15대 살아나요. 13입니다. 네. 자, 잠에서 깨어나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서서히 잠에서 깨어나는 정기석. 자, 포인트예요. 득점합니다. 필요할 때 서브득점을 돕고 있는 나경복. 정말 필요한 순간에 해주고 있고요. 양팀의 선수들 모두 집중하고 있습니다. 서브 좋아요. 상체가 들렸고 다시 한번 정환영 연결이 안 좋아요. 왼손으로 리바운드 플레이 그대로 3단 넘겼습니다. 찬스볼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자, 빠르게 성공 득점 내려걷고 있는 차영석. 정민소 황타기 피에라. 됐어요. 나경복이 처리합니다. 다시 한번 황타기입니다. 중앙에 백어택 nelson 모하메드 야콥. 황태기 선수가 강타를 때리나요? 자, 그대로 목격 서브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22대22 동점. 그리고 정환용이 서브를 때립니다. 서브가 묵직한 선수입니다. 자, 견디고 있는 정민수 선수였습니다. 왼쪽에 나경복, 됐어요. 요웨이가, 그리고 러셀, 박성현, 브로킹. 이렇게 이 고참 선수가 가장 중요할 때 브로킹을 해냈어요. 1세트의 브로킹, 그리고 4세트의 브로킹. 단 2개인데 정말 크게 보입니다. 나경복 선수가 서브를 합니다. 서브 왔어요. 좋아요. 서브 들어왔어요. 네, 포인트예요. 포인트입니다. 나경복의 서브 득점. 천준영이 서브입니다. 경기 끝납니까? 경기 끝납니까? 됐어요. 살립니다. 블록을 3명. 나경복 어디로? 누가? 브로킹. 이번 토스
코스는 황태기 선수가 좀 아쉽네요. 아, 카일로셀이었네요. 네, 정말 중요한 순간이에요. 김도윤이 들어왔어요. 자, 김도윤이 들어왔습니다. 아, 일단 살려냈습니다. 받았고 기회라 성공.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올 시즌 KB 손해부분이 좋아진 거예요. 상대 강한 서브 턴일 때 한 번에 돌려주거든요. 관점이 좋은 선수기 때문에 뚝 떨어지는데 마지막에 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선천으로 올립니다. 살렸고요. 김민재 선수 때리네요. 자, 부식으로 밀었습니다. 정민수부터 시작. 이너프 스테이팅 센터의 덤프 득점. 네트에 붙었을 때는 미들에서 상대 브로킹에서 견제하고 있어야 돼요. 목적 서브 유광우 퀵어펀 우선 살리고 올립니다. 백어택 아웃이에요. 백어택 비디오 판독 요청. 마지막에 떨어지면서 네터치가 됐는지를 묻고 있는 비디오 판독입니다. 흔들림이 있었을까요?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기 종료! 1차전은 의정부 KB손해보험 4습니다. 오늘 경기 승리 축하합니다. 오늘 소감이 어떠신가요? 저희가 이제 플레이오프가 대한항공이라는 팀이 좀 만만치 않은 상대여가지고 저희 홈이라고 해도 조금 처음부터 좀 어렵게 갈 수도 있다라고 저희가 미팅할 때부터 얘기를 했었는데 좀 처음부터 잘 풀렸던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특히나 경기 중간중간에 황태기 센터의 의도가 느껴지는 그런 연결들과 경기 운영이 많았던 것 같거든요. 어떤 생각을 갖고 오늘 경기를 들어가셨나요? 저희는 그냥 훈련 때 준비가 잘 돼 있다고 생각해서 그냥 훈련대로 잘 했던 게 오늘 잘 풀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제가 질문을 하려고 내려갔었는데요. 너무 집중을 하고 있어서 말을 못 끊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경기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까? 딱히 뭐 다르다 이런 생각은 안 하고 그냥 평소 루틴 맞춰가지고 몸 풀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저희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좀 쉽게 말씀을 해주시지 않으시는데 그래도 뭔가 좀 생각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의도가 있었습니까? 진짜 뭐 이게 말씀을 안 드리는 게 아니고 감독님이 그냥 특별하지 않다 그냥 지금까지 해왔던 거 그냥 이렇게 똑같이 하자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저도 오늘 뭐 준비하면서 더 뭔가 몸을 더 많이 풀거나 이렇게 더 코트에서 더 이렇게 흥분하거나 막 이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경기 중에 가장 믿는 선수는 누구입니까? 다 잘 때려주는데 그래도 비에나 선수를 제일 믿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오늘 경기장에 황태기 선수가 가장 일찍 나왔어요. 가장 일찍 나와서 가장 먼저 몸을 풀었고 뭔가 진중하게 준비를 했던 그 황태기 선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경기에 뭔가 다짐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1차전 승리를 했습니다. 앞으로 2차전 인천으로 가야 되는데 각오와 말씀 전해주세요. 지금 1차전 준비했던 것처럼 저희는 똑같이 경기 준비할 거고요. 꼭 2차전에서 끝낼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경기 승리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손해보험이 플레이오프 1차전 승리로 가져갑니다. 비에나 선수와 나경복 선수, 야쿱 선수까지 최고의 컨디션을 보여주면서 팀은 52%의 공격 성공률을 기록하며 결국 승리했습니다. 한편 대한항공, 러셀 선수가 31득점으로 힘을 내봤지만 승부를 뒤집기엔 부족했습니다. 역대 남자부 플레이오프 1차전 승리팀이 챔피언 결정전에 진출할 확률 무려 89%입니다. 그리고 그 확률에 다가간 팀 KB손해보험이었는데요. 박철우 위원이 생각하는 KB손해보험이 이렇게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그 원동력 좀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은 플레이오프 첫 경기를 이 홈 경기장인 이 경민대학교에서 치렀던 게 좀 이점이 있었던 부분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 결국에는 이 자신들의 좀 플레이를 더 착실하게 해나간 것이 이제 승리의 좀 요인이지 않았나 좀 싶습니다. 디테일하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경기력 면에서 사이드아웃을 빠르게 돌려서 연속 실점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 좀 인상적이었고 앞서고 있더라도 연속 실점을 하게 되면 다시 분위기 내줄 수 있는데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지 않았습니다.
사이드아웃을 가장 빠르게 돌릴 수 있던 이 부분은 결국 황태기 선수가 경기 운영을 정말 잘해줬고 현란하게 토스업으로서 사이드아웃을 빠르게 돌려줬죠. 그리고 이 정규리그에서 현대캐슬 다음으로 서브 부분 2위를 달리고 있었던 KB손해보험인데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도 강한 서브를 이끌고 나간 것이 경기를 또 승리를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이 나경보 선수의 서브가 서비스 2개도 있었지만 결국엔 유효 서브도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대한항공의 리시브를 좀 흔들면서 상대를 좀 힘들게 했었고 큰 경기 자체에서 좀 긴장감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선수들이 그 긴장감을 빠르게 털어내면서 이 초반부터 분위기를 가져간 것이 주요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두 팀의 공략 포인트가 같았습니다. 강서브였었는데요. 결국에 KB손해보험이 조금 더 공략을 잘하면서 승리를 가져간 게 아닐까 싶습니다. 윤봉호 위원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선수들이 경기를 하면서 보면 선수들의 세레머니에서 그 자신감이라는 부분을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뭐 홈 이점도 있었겠지만 경기를 득점을 낳은 이후에 선수들끼리 이런 파이팅을 하는 모습들이 확실히 힘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확실히 정규 리그를 치르면서 점점 더 분위기가 좋아졌던 KB손해보험이죠. 그 분위기가 이 플레이오프 1차전까지 이어진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 반면 대한항공은 패하면서 출발이 조금은 좋지 않은데요. 윤봉호 위원이 생각하는 대한항공이 패한 이유 좀 어디에 있을까요? 양팀 다 전공법을 들고 와서 경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이 파워산 이 부분에서 밀렸다고 봅니다. 뭐 두 팀 다 힘대 걸로 맞붙었지만 3명 공격수를 보유한 KB손해보험에 비교하면 대한항공은 러셀 홀로 분전하면서 1대3으로 패했죠. 대한항공은 경기 초반 러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경기를 풀어갔습니다. 경기 운영을 좀 들여다보면 한 선수는 의도적으로 기선을 제압하려고 사용을 했고 유광호 세타는 명확한 패턴 플레이 속에 러셀을 활용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31득점에는 고득점을 올렸지만 53%의 높은 공격 점유율에 상대 에이스에 비해 다소 아쉬운 45%의 낮은 공격 성공률로 결과를 만들어냈죠. 반면 KB손해보험은 비에나, 나경복, 야쿱의 이 삼각편대가 공격각 서브에서 너무나 이상적인 플레이를 보여줬기 때문에 대한항공이 이를 넘어서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던 1차전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분위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한항공이 해야 될 게 많지만 결국에는 이 힘의 양쪽 사이드 공격수 때 힘 대결에서 좀 밀렸던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되겠죠. 그 부분에 있어서 이 대한항공과 KB손해보험의 좀 격차가 크게 좀 보이지 않았나 싶은데요. 박철호 위원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KB손해보험은 결국에는 이 황태기 세타가 원래 하던 플레이대로 이 팀 플레이를 이끌고 나갔다면 이 스타팅을 했던 한 선수 세타는 결국에는 이 러셀 선수를 살려주기 위해서 이 그 초반의 플레이가 풀리지 않았던 것이 좀 아쉬웠던 부분이고 이후에 나왔던 이 유광호 세타는 본인만 좀 플레이를 풀어나가면 다시 흐름을 만들어냈거든요. 결국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대한항공다운 배구를 하는 것이 2차전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입니다. 2차전에 있어서 각 팀들이 또 어떤 무기를 새롭게 만들어서 가지고 나올지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천안행을 원하는 KB손해보험과 다시 의정부로 돌아가고 싶은 대한항공의 이 플레이오프 2차전입니다. 이 목표를 위해서는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두 팀인데요. 경기에 앞서서 두 해설위원이 색다른 시선으로 2차전을 전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봉호 위원 좀 어떤 시선에서 분석해 주실 건가요? 앞서 1차전에서 보면 아웃사이드 히터 대결에서 좀 희비가 좀 갈렸다고 봅니다. KB손해보험은 삼각편대가 합이 너무나 좋았고 반면 대한항공은 이 아웃사이드 히터의 존재감이 조금 미미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KB손해보험은 아웃사이드 히터 선수들이 후반기에 기세에 이어 좋은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나경복, 야쿱이 26득점을 합작했고 공격 성공 역시 나경복은 46%, 야쿱은 39%를 기록했지만 20점 이후의 결정력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여기에 서브에서도 두 선수가 팀이 필요로 할 때마다 강한 서브를 구사하면서 대한항공의 추격을 뿌리쳤고 2차전에서도 이런 흐름을 잘 이어가야 하고 절대 방심은 금물인 KB손해보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대한항공은 정지석과 곽승석이 스타팅 라인업에 나섰지만 조금 풀리지 않았고 정한영의 교체 투입되면서 이 경기를 풀어갔지만 상대 브로킹을 지나치게 의식한 탓에 세 선수 모두 한 자릿수 득점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도합 18득점에 만들었는데 특히 정지석의 자존심이 조금 많이 상했을 거라고 봅니다. 정지석과 곽승석 두 선수도 정한영 선수까지 이 다음 2차전에서는 공격 점유율 한 40%대까지 올려줘야 되고 공격 성공률 역시 50% 초중반까지 나와준다면 이 상대에게 충분히 압박감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경기력을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한항공다운 빠른 배구는 결국에는 이 아웃사이드 히터 쪽에서 나와줘야 이 한 선수나 유광호 선수가 만들고 싶은 그러한 플레이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세터들을 도와주는 아웃사이드 히터들의 활약이 조금 더 중요할 것 같다는 윤봉호 의원의 좀 분석이 있었는데요. 박철호 의원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에 좀 동의를 하는 부분이 있고 특히나 이제 양 팀이 4명의 아웃사이드 히터들이 공격 성공이 일단 너무 떨어져 있는 모습들이 좀 많이 보였거든요. 결국에는 그 부분은 세터와의 호흡이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고 이 남은 시간 동안에 이 호흡적인 부분을 계속 이야기를 통해서 맞춰 나가야지만이 아웃사이더 히터들의 성공률을 좀 더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떤 팀이 플레이오프 2차전에서 조금 더 아웃사이더 히터들의 좀 공격 성공률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도 함께 지켜보시고요. 그렇다면 박철호 위원은 또 어떤 포인트로 2차전을 좀 분석해 주실 예정이십니까? 윤봉호 의원님께서는 이제 아웃사이더 히터에 대해서 짚어줬다면 저도 예전 포지션이 아포지 스파이커에 대해서 좀 짚어주고 싶은데 결국에는 이 결정력의 차이가 좀 있었고 범실이 좀 많았다는 게 두 선수의 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먼저 비에나는 1차전에서 역시 팀의 에이스답게 결정력 있는 공격을 보여줬고 황택이 고른 분배로 득점은 러셀보다 적었지만 공격 성공률은 59%, 또 팀이 필요할 때 점수를 올려주는 해결사 본능도 자랑을 했죠.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범실 관리가 안 됐다는 건데 정규리그 경기당 7.1개의 기록을 했는데 1차전에서는 13개로 상당히 많은 범실을 기록했습니다. 비에나는 결국에는 서브 범실이 좀 많았다는 것이 아쉬웠지만 공격력에서는 좋았고요. 하지만 러셀은 우려했던 대로 범실이 너무 많았습니다. 31득점을 했지만 범실이 무려 14개, 또 강서브를 구사했지만 효율이 너무 떨어졌고 또 윤봉호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공격 점유율을 53%로 많이 가져가긴 했지만 성공률이 45%가 되지 않았다는 점, 특히나 20점 이후에 이 성공률이 많이 떨어졌다는 것이 아쉬운 부분으로 남고요. 또 이 세터의 호흡이 좀 맞지 않을 때 공을 좀 소극적으로 계속 또 때리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결국 에이스라면은 이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강타로서 팀을 이끌어야 되는데 러셀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항상 아쉬운 부분으로 좀 많이 남는 부분이고 결국엔 한 선수 세터가 이 러셀을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지 그리고 살려낼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팀적인 부분에서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이 좀 숙제로 남을 겁니다. 아포지 스파이커들의 이 범실에 조금 더 집중해서 범실을 줄이는 이 팀이 승리에 좀 더 가까울 것이다. 좀 이런 전망이었습니다. 이렇게 두 민트 가이들의 좀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2차전을 앞두고 양 팀들이 경계해야 할 점들에 대해서 차근차근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KB손해보험은 1차전에서 정말 흠잡을 데 없는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감독도 선수들도 상당히 만족스러웠던 1차전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럼에도 굳이 조금 더 완벽함을 위해서 좀 경계해야 할 부분들을 찾아보자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 가지 부분은 분명히 있겠죠. 이제 세터들과의 호흡 그리고 범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선수 한 명을 꼽자면은 이 정지서 선수를 꼽고 싶습니다.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않은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킬러 본능이 살아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대한항공 왕조 시절에 정지석이 봄배구에 가면 정말 미친 듯한 활약을 펼쳤거든요. 통합 4연패 기간 중 챔프전 MVP를 2번이나 받았을 정도로 최고의 기량을 보여줬는데 하지만 1차전 KB손해보험이 중요한 순간 정지석 상대로 블로킹을 또 해냈고 득점 연결되지 않아도 유효 블로킹을 만들어내면서 공격 성공률을 많이 떨어졌습니다. 때문에 이제 봄배구에 미친 정지석이 위력을 전혀 발휘를 하지 못했죠. 윤봉호 의원이 앞서 말한 대로 정지석은 자존심이 워낙 센 선수이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좀 칼을 갈고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정규리그 맞대결에서 이 1차전에 정지석 맞는 방법을 잘 복귀해서 나온다면은 2차전으로 이제 끝날 수 있는 좀 더 가능성이 좀 높아질 거고 정지석 선수 또한 이 KB손해보험의 이 높은 블로킹 그리고 유효 블로킹을 뚫어내야지만이 3차전까지 경기를 끌고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 경계해야 할 부분들에서는 범실이나 분위기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이번에는 상대편의 정지석 선수를 콕 집어서 좀 경계하면 조금 더 승리에 가까울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반대로 디펜딩 챔피언 대한항공은 1차전에서 여러 가지 과제를 남겼습니다. 채워야 할 부분들, 좀 보완해야 할 부분들이 좀 많이 보였는데요. 3차전으로 다시 가기 위해서 좀 어떤 부분들을 경계해야 할까요? 그렇죠. 조은주 아나운서 말씀대로 해야 될 숙제가 좀 많이 있습니다. 러셀의 범실, 쌍포에 대한 결정력.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1차전을 다시 복귀해 봤을 때는 아마 세트 초반이 아닐까 좀 싶습니다. 1차전에 팽팽하게 갔던 3세트를 제외하고는 매 세트 초반의 흐름을 내준 채 추격하는 형국을 치렀는데 때문에 선수들이 보이지 않는 부담감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자신감 있게 경기를 펼쳤던 KB손해보험과는 대조적인 모습이 좀 있었는데요.
플레이오프 시작 전부터 대한항공은 분위기를 빠르게 끌어올려야 승산이 있다고 모두 입모아 얘기를 했었는데 경기 도중 분위기를 빠르게 끌어올리는 방법은 아무래도 기선 제압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트 초반에 기선을 좀 잡아야 선수들이 자신감 있는 배구를 할 거고 대한항공다운 플레이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이제 후반부의 수비 집중력은 대한항공의 한 수 위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전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만약 대한항공이 2차전을 승리하게 된다면 이 본격적인 대한항공의 이륙이 또 시작될 거고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사실 1차전을 내주고 2차전을 준비하는 대한항공에서는 오히려 부담감이 더 많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선수들이 다시 첫 경기라는 그런 생각으로 경기를 임한다면 오늘 또 분명히 반전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경기 시작부터 차근차근 다시 본인들의 플레이를 제대로 보여줄 수 있다면 대한항공에게 다시 3차전으로 향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함께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플레이오프 1차전 분석부터 2차전 전망까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 상큼한 민트초코 같은 두 분과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새로운 조합이잖아요. 좀 어떠셨습니까? 저희가 이렇게 옷을 맞춰 입고 온 게 아닌데 와본이 맞춰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유모 위원님과 이제 하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디테일한 플레이오프에 대한 분석을 또 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들었고 남자분도 제가 혼자서 맡아서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두 팀을 각자 맡아서 이렇게 경기를 좀 더 딥하게 파고드는 이런 분석들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좀 더 좋지 않았나 싶습니다. 윤봉 의원 좀 어떠셨어요? 뭐 저희들 뭐 챔프전도 남아 있고 뭐 3차전을 간다면 또 볼 수 있는 사이니까요. 그때는 조금 더 딥하게 가겠습니다. 그때도 두 분 예쁘게 이렇게 꽃가운 맞춰 입으시고 또 스페셜 V를 빛내주시기를 함께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스페셜 V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토요일 현대건설과 정관장의 플레이오프 3차전이 열리기 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배구와 함께라면 에브리데이 스페셜 V.